이번 프로젝트는 구조, 디자인, 디테일까지 과감하게 디자인하여서 일반 집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공간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3인 가족이 거주하는 62평 아파트입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신 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이 집은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관과 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현관의 끝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벽을 세워서 복도 라인과 맞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현관은 바닥 문양, 신발장들의 몰딩, 그리고 구분된 단과 중문 디자인, 천장 등 굉장히 산만한 디자인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넓은 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블랙 디자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쪽에는 전부 신발장을 두었고요. 반대편에는 개방감을 살려서 넉넉한 사이즈의 벤치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양옆에 있는 신발장은 맞은편과는 좀 차이를 주어서 금속 느낌이 나는 재질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현관의 위쪽은 이 유광 블랙 이노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유광 이노소를 사용하면 분위기뿐만 아니라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더 길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벤치 공간 또한 인상적인데요. 넓은 쪽은 우두결이 가로로 시공될 수 있게끔 하였고요. 좁은 쪽은 세로로 시공하면서 조금 더 밀도감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라인 조명을 이쪽 위치에다가 시공을 하였는데요. 라인 조명은 쭉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물결판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색다른 시도인데요. 라인 조명은 어느 곳에서나 시공하지만 이렇게 반사광을 이용해서 빛이 닿는 재질과 결합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시도입니다. 현관 쪽은 블랙 인테리어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문을 지나면 밝고 개방감 있는 공용부가 펼쳐지면서 극적인 대비가 느껴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현관은 간살도어 중문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간살 사이로 보이는 빛이 다음 공간의 분위기를 살짝 드러내면서 기대감을 줍니다. 또한 이 중문은 스윙도어 방식이라서 짐을 들고 드나들 때도 편리하고 일반적인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시공하여서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곳이 현관에서 복도로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벽에는 직물 느낌의 패브릭 벽지를 이용하여서 조금 더 공간을 하나로 감싸는 듯한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양 옆에는 차키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작은 포인트 선반과 그 위에는 제작 조명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디자인과 새로운 구성은 집으로의 출입을 한층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 현관 같은 경우는 이런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서 중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현관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현관의 입구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복도인데요. 이 기존 구조에서도 길게 뻗은 복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비를 주면서 깊이감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는데요. 복도의 끝에 있는 방과 욕실 도어들은 어두운 필름을 사용하여서 시퀀스를 나눴습니다. 3개의 도어를 하나의 시퀀스로 묶었고 이 현관 쪽과 분리되면서 공간의 깊이감이 더욱 살아나는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몰딩 없이 깔끔하게 면 정리를 하였고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추면서 훨씬 쾌적한 복도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주방은 벽에 싱크가 있었고 그 앞에 짧은 아일랜드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있어서 비교적 효율적이었지만 벽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있었고 아일랜드가 짧아서 불편함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답답한 비닐벽은 철거하고 아일랜드의 방향을 바꾸면서 보유주방까지 디자인하여서 주방의 개방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방입니다. 기존 주방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정말 쾌적하고 깔끔한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바로 이 아일랜드인데요. 이 아일랜드는 천연 대리석 중에 로소 루아네를 사용하여서 시공하였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천연 대리석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이 집에 잘 어울렸고 고객님께서는 블루 컬러를 좋아하셔서 선택한 대리석입니다. 이렇게 긴 아일랜드를 시공할 때 과거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시공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더 선을 교차시켜서 디자인 밀도감을 올려주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일랜드라고 하더라도 차별점을 두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을 주니까 바 테이블을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의자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이곳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디테일하게 디자인해 보았는데요. 이곳에 와인 거치대를 디자인하였고요. 아일랜드와 같은 천연 대리석을 사용하여서 통일감을 주었고 디자인 포인트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열어두니까 안쪽에서는 개방감 또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가전 일부는 보조 주방으로 가고 이쪽에는 매일 사용하는 소형 가전들을 둘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이 아일랜드 앞쪽에는 홈바를 디자인하였는데요. 이렇게 열면 화려한 홈바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홈바입니다. 홈바의 뒤쪽까지 전부 천연드리석으로 디자인하였고 아래에는 와인셀러와 와인용품을 둘 수 있는 수납장을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와인을 마실 때마다 이 문을 열게 되면 와인을 마시기 전에도 좋은 기분을 만들어줄 홈바 디자인입니다. 다용도실 내부에는 상하부장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였고요. 고객님께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렇게 병렬로 두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병렬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빨래 바구니입니다. 습한 여름에는 빨래를 벗어두면 빨래통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관리에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곳이 거실입니다. 통창이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이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가구들 또한 적절한 사이즈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1200에 600짜리 타일을 시공하여서 개방감을 살려주었고 벽에는 벤자민 무어 도장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TV열은 비교적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사운드바를 올릴 수 있는 단을 제작하였고 이 옆에도 스피커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를 옆쪽에 숨겨서 넣었습니다. 이 단은 칸스톤의 마테오른인데요.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심플한 TV열이지만 TV열만의 분위기가 풍기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창가 쪽의 코너 부분에는 이렇게 오각형의 수납장을 제작하였는데요.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 또한 필요에 의해서 거실에 두었지만 수납 공간을 늘린다고 키 큰 장을 배치하면 개방감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낮은 장으로 디자인을 하였고요. 뒤쪽에는 현관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패브릭 벽지를 사용하여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어서 장이 이 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곳은 현관과 같은 컨셉이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현관 같은 경우는 벽에 시공한 라인 조명이 천장으로 향하는 형식이었지만 이곳에는 천장에 있는 라인 조명이 벽으로 향하는 형식입니다. 통일감을 주면서도 차이를 주어서 다채로운 분위기를 유도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오브제를 올려둘 수도 있고 홈바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 주방과 이어지는 둥근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둥은 안방 복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디자인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둥이 시야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방 쪽과 거실, 다이닝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둥 자체가 집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서 여러 기능을 하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기존 안방부는 두 개의 침실이 붙어 있었고 안쪽 침실을 통해서 드레스룸과 욕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두 개의 침실 사이즈를 축소하고 복도를 디자인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복도 공간인데요. 이렇게 깊이가 깊은 복도가 디자인되니까 집 전체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안으로 쭉 따라오시면 파우더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끝에는 이렇게 블루 컬러의 도배지를 사용하였고 포인트 디자인이 되는 이 오브제는 아크릴입니다. 그리고 이 하부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위쪽에 단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화장품들을 두실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단 아래쪽에는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스킨케어 제품들이 위쪽만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생활용품들이 오브제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옆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회전형 거울을 배치하였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빈 공간 또한 기둥과 거울을 이용하여서 고급스러운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기존 안방욕실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지만 굉장히 산만하고 답답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작은 타일과 정돈되지 못한 문양의 바닥, 투박한 천장 몰딩까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디자인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건 물론이고 고객님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여서
역대급 퀄리티의 욕실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정말 유니크하고 고급스럽지 않나요? 우선 들어오자마자 세면대 타일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심해에 온 것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분위기의 타일로 마감하였습니다. 뒤쪽에는 파우더 공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단을 올리고 뒤쪽에 세면용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중간에 끊이지 않도록 탑볼 세면대 또한 투명한 제품을 셀렉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타일이 은은하게 비치면서 타일의 문양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고요. 위에는 벽에서 벽까지 거울을 시공하면서 공간의 개방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래에는 하부장으로 수납 공간을 제작하였고요. 옆에는 조도 겸 포인트 벽 등을 달아두어서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조정 욕조를 원하셨고 욕실의 사이즈가 넉넉한 만큼의 끝에서 끝까지 욕조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욕조가 너무 크게 되면 물 받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단점도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넓은 공간 전체를 조정 욕조로 제작하기보다는 적절한 사이즈로 욕조를 제작하고 이쪽에는 공간을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 수전을 설치하였는데요. 이러한 수전을 설치하게 되면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점검구가 시각적으로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대리석은 들어올릴 수 있게끔 이 아래쪽에서 빛가 처리를 하여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적인 포인트로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집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라 디자인이었습니다.